한적한 시골 기차역에 나타난 낯선 손님. 그가 찾는 건 40년 전 살인사건의 진실인가, 아니면 복수인가? 떨리는 손, 청년의 날카로운 의심, 그리고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이 충돌하는 스릴러. 마지막 반전은 당신의 예상을 뒤엎을 것이다. 이 영상은 마지막 반전까지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먼 산 능선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든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직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 하지만 이곳 무정역에는 서지 않는다. 그냥 지나갈 뿐이다. 또 지나가는군. 영무원 지호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28. 이 작은 역에 부임한 지 벌써 3년째다. 하루에 딱 3번. 아침 7시 20분, 오후 3시 40분, 그리고 저녁 9시 10분. 그게 이 역에 서는 모든 기차의 전부다. 그나마도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휴. 지호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순간 역 건너편 낡은 집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한상욱 노인의 집이었다. 새벽 5시 30분에 벌써 깨어나시다니. 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칠순을 넘긴 노인이 이 시간에 깨어있을 이유가 있을까? 아니다. 깨어있었던 게 아니라 잠을 못 잔 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인의 실루엣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는 듯. 이상하네. 지호가 담배를 입에 물고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였다. 끽, 끽.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 노인이 집 밖으로 나왔다. 한상욱. 이 마을에서 30년째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마을 사람들과는 거의 말을 섞지 않고 하루 종일 기차역 방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상한 사람. 하지만 지금 노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걸음걸이가 급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마치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뭔가 이상하다. 지호는 담배를 끄고 노인을 지켜봤다. 노인은 역 플랫폼까지 나와서는 선로 끝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안 돼. 안 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들려왔다. 그 순간이었다. 끼익. 저 멀리서 기차 바퀴와 레일이 마찰하는 소리. 급제동하는 소리. 임시정차다. 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해진 시각표에도 없는 임시정차. 이런 일은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쿵탁, 쿵탁, 쿵탁. 기차가 서서히 역에 들어왔다. 2량짜리 디젤 열차. 새벽 화물차도 아니고 정규 여객 열차도 아닌. 뭔가 잘못됐다. 기차 문이 열렸다. 쉬익.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 키가 크고 마른 체격,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이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남자는 플랫폼에서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노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는데. 노인이 뒷걸음질 쳤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노인 쪽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서늘한 인사. 오랜만입니다. 한상욱 씨. 노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지호는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뭔가 심상치 않은 공기가 흘렀다. 당신은 누구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하지만 이건 기억하시겠죠? 사진을 본 노인이 비명을 질렀다. 아! 그리고는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갔다. 쿵! 쾅! 집 문이 거칠게 닫혔다. 남자는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고는 천천히 지호 쪽으로 걸어왔다. 실례합니다. 영무원분이시죠? 아,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오래된 일을 정리하러 온 사람입니다. 남자가 역사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이 마을에 며칠 머물 예정입니다. 혹시 숙박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지호는 뭔가 불안했지만 직무상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역 앞에 여인숙이 하나 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 마리 지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지호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한상욱 노인은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쿵탁쿵탁쿵탁. 기차가 떠나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호는 알고 있었다. 뭔가가 시작되었다는 걸. 창문 너머로 노인의 집을 바라봤다. 불빛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호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40년 전 한밤중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같은 날 오후 3시. 지호는 하루 종일 그 아침 일을 떨쳐낼 수 없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자꾸만 노인이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 사진에 뭐가 있었던 거지? 칙칙폭폭. 오후 정규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지호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한상욱 노인의 집 쪽이 신경 쓰였다. 아침 이후로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쉬익. 열차가 멈췄다. 이번엔 정해진 정차다. 몇 명이 내렸다. 대부분 마을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에 봤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검은 코트는 벗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인상이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 남자는 지호를 보고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네. 숙소는 찾으셨어요? 네. 덕분에. 남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이 마을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걸요? 오래전부터 여기 사신 분들 말입니다. 특히 한상욱 씨 같은. 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역시 노인과 관련이 있다. 한상욱 할아버지요? 글쎄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그렇군요. 남자는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 마을에서 옛날에 무슨 사건 같은 게 있었다고 들은 적 없나요? 사건? 지호는 잠시 생각했다. 마을 어른들이 가끔 술자리에서 하던 말들이 떠올랐다. 글쎄요. 뭔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히는. 어떤 얘기였나요? 남자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아, 그냥 오래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다더라. 그 정도? 거짓말이었다. 사실 지호는 들은 게 있었다. 40년 전 이 마을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서히 잊어갔다. 하지만 낯선 남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군요. 남자는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그럼 한상욱 씨에 대해선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가족이나 과거 이야기 같은? 왜 그런 걸 알고 싶으세요? 지호가 반문했다. 이제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저는 이분과 옛날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연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아침에 저를 못 알아보시더군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거짓말이다. 지호는 직감했다. 노인이 남자를 못 알아본 게 아니었다. 알아보고 무서워한 거였다.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질렀던 걸 지호는 똑똑히 봤다. 글쎄요. 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고 싶지만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남자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호는 그 표정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 보시죠. 그래야겠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가 다시 돌아봤다. 아, 그런데 혹시 이 마을에서 40년 정도 된 오래된 기록 같은 걸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마을 회관이나 파출소 같은데 말입니다. 40년 전 기록. 지호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지호는 결심했다. 퇴근하고 나서 한상욱 노인을 찾아가 보자.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오후 6시 30분. 노인의 집 앞. 할아버지, 계세요? 지호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할아버지, 저 영무원 지호예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지호는 알 수 있었다. 안에 있다는 걸. 미세한 발소리, 숨소리. 모든 게 들렸다. 아침에 그분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때였다. 끼. 문이 살짝 열렸다. 노인의 초췌한 얼굴이 나타났다. 들어와, 빨리, 노인이 급하게 말했다. 지호가 들어가자 노인은 재빨리 문을 잠갔다. 그리고 창문 커튼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지호가 물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 누구요? 아침에 오신 분요? 응, 별로. 그냥 이 마을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지호는 잠시 망설였다. 40년 전 일에 대해서도. 노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40년. 40년이라고 했나? 네. 노인이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할아버지, 대체 뭔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40년 전에 무슨. 모르는 게 나아.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알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그때였다. 톡톡톡.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노인과 지호 모두 얼어붙었다. 톡톡톡. 다시 문을 두드렸다. 한상욱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노인이 지호를 붙잡았다. 쉿. 조용히.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해가 되지 않을 테니.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다. 노인은 손을 떨며 지호에게 속삭였다. 뒤쪽 창문으로 나가. 빨리. 할아버지는요? 난 여기 있어야 해.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강해졌다. 한상욱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두 사람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지호는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의 침묵이었다. 1983년 10월 15일. 40년 전 그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상욱은 그때 28이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 마을의 희망이라고 불렸던.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과직. 번개가 치면서 사방이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상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청년회 모임을 마치고. 그런데 으악, 살려줘. 어디선가 비명 소리가 들렸다. 상욱은 멈춰섰다. 비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였다. 저기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다. 마을 뒤편 산기슭. 오래된 창고가 있는 곳이었다. 번쩍. 번개가 다시 쳤다. 그리고 상욱은 봤다. 창고 앞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내려치고 있었다. 아! 상욱이 비명을 질렀다. 범인이 고개를 돌렸다. 번개 불빛에 비친 얼굴, 그 얼굴을 상욱은 알고 있었다.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 모두가 신뢰하는 상욱아. 범인이 상욱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왜? 상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범인은 핏자국이 묻은 둔기를 든 채로 천천히 상욱에게 다가왔다. 넌 아무것도 못 봤어. 하지만 아무것도. 범인이 소리쳤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알겠나? 상욱은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다. 저 사람은 죽었나요? 범인은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과직. 또 번개가 쳤다. 상욱아, 넌 선택해야 해. 범인이 피 묻은 둔기를 들어보였다. 내가 본 걸 잊을 거냐? 아니면 이 사람처럼 될 거냐? 상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대답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상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범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 산에서 미끄러져서. 알겠지? 상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상욱아. 범인이 상욱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가 묻은 손을. 만약 내가 입을 연다면 내 가족들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이해하지? 상욱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족, 어머니와 여동생. 네, 알겠습니다. 좋아. 범인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 그리고 기억해. 넌 오늘 밤 집에만 있었어. 현재 2023년. 노인 한상욱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40년. 40년 동안 그는 그 비밀을 간직했다. 범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의 추도를 받으며 조용히.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노인이 중얼거렸다. 지호는 뒤편 창문으로 빠져나간 후였다. 노인은 혼자 남아 있었다. 톡톡톡. 또 문을 두드렸다. 한상욱 씨.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민수의 아들입니다. 노인의 숨이 턱 막혔다. 이민수. 그날 밤 죽은 그 사람. 40년 전. 아버지가 실종되었을 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경찰은 사고라고 결론지었죠. 산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사고라고.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는 늘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노인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더군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가까이서 보니 노인은 알 수 있었다. 이민수의 얼굴. 40년 전 그날 밤 죽어간 남자의 얼굴이 그 아들의 얼굴에 겹쳐 보였다. 당신이 그때 그 아이였나? 네. 이정훈입니다. 남자. 정훈이 자기소개를 했다. 40년 동안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류를 노인에게 보여줬다. 4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라니. 네. 당신이 마을회관에서 나온 시간, 집에 도착한 시간, 그 사이의 공백. 그리고 정훈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당신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 분석 결과. 그런 건 없어. 40년 전 일인데 어떻게. 당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죠. 정훈의 눈이 차가워졌다. 이제 말해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하지만 봤죠? 누가 죽였는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위협했거든. 누가 위협했습니까?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40년 동안 숨겨온 이름. 마을에 존경받던 사람이었어. 모두가 신뢰하는.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장님이었어. 당시 마을 이장. 정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김덕수. 그래. 김덕수였어. 노인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10년 전에. 알고 있습니다. 정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때였다. 끽. 뒤쪽 창문이 열리는 소리. 지호가 다시 들어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호가 달려들어 노인을 부축했다. 정훈이 지호를 바라봤다. 당신도 들었겠군요. 이제 진실을 아시겠죠?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정말 40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진범은 이미 죽었습니다. 정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공범은 아직 살아있죠. 노인이 정훈을 올려다봤다. 공범이라니. 나는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진범은 처벌받지 않았고. 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40년 동안 저와 어머니는 진실도 모른 채 살아야 했습니다. 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피해자 아닌가요? 위협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정훈이 지호를 노려봤다. 피해자? 진실을 숨긴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했다. 내일 경찰서에 함께 가시죠. 그리고 모든 걸 증언하세요. 하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김덕수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노인이 머리를 감쌌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요? 김덕수에게는 가족이 있었어.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훈이 소리쳤다. 아버지도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셨어요.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정훈이라는 사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7시. 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 전 살인 사건. 마을 이장이었던 김덕수. 그리고 침묵 속에 숨어 산 한상욱 노인. 그런데 뭔가 이상해. 지호는 어젯밤 일을 되짚어봤다. 정훈이라는 남자 이민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 40년 전 일에 대한 서류, 혈흔 분석 결과. 어떻게 그런 걸 다 구했을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정훈의 반응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았다면서도 너무 침착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뭔가 숨기고 있다. 칙칙폭폭. 아침 열차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노인은 어떻게 됐을까? 어젯밤 정우는 오늘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했다.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정말 그럴까? 지호는 결심했다. 점심시간에 노인을 찾아가 보자. 오후 12시 30분. 지호가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이 엉망이었다. 서랍이 뒤져 있고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호가 소리쳤다. 여기. 침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호가 달려가 보니 노인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에. 다시 왔어. 정훈이요? 응. 하지만 어제와 달랐어. 노인이 지호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뭐라고 했는데요? 나한테 뭔가를 찾고 있다고. 뭘요? 40년 전. 그날 밤에 찍힌 사진이 있다고. 지호의 심장이 뛰었다. 사진? 응. 나도 몰랐어. 그런 게 있는 줄. 노인이 눈을 감았다. 그 사람 말로는 누군가가 몰래 찍었다는 거야. 범행 현장을. 사진이 있다고? 지호는 생각했다. 40년 전에 누가 그런 사진을. 그래서 찾았어요? 그 사진을? 못 찾았어. 내가 숨긴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거든.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았어. 계속 뒤지고 또 뒤지고. 지호는 집 안을 다시 둘러봤다. 정말 구석구석 뒤진 흔적이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이상하다고? 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거나. 노인이 지호를 바라봤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네. 어제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지호가 의자에 앉았다. 40년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구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맞아. 나도 그랬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민수 씨를 아버지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나요? 확실하지 않지만.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이민수 씨는 독신이었어. 결혼 안 했거든. 지호가 깜짝 놀랐다. 독신이었다고요? 응. 평생 혼자 살았어. 그래서 그날 밤에도 혼자 있었던 거고. 그럼 정우는 누구지? 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할아버지, 혹시 정훈이 어디 머물고 있는지 아세요? 역 앞 여인숙이라고 했잖아. 맞다. 지호는 일어났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지호가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봤다. 할아버지, 문 잘 잠그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와도 열어주지 마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 역 앞 여인숙. 안녕하세요. 지호가 여인숙 사장에게 인사했다. 영무원님. 웬일이세요? 어제 여기 투숙하신 분 있죠? 검은 코트 입으신. 아, 그분요? 이상한 분이더라고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새벽 4시? 그 시간이면 노인의 집을 뒤진 시간이었다. 그분 뭐라고 하던가요? 이름이나. 이정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신분증 보니까 이름이 달랐어요. 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다르다고요? 네. 신분증에는 뭐였더라? 김머시기. 김? 아, 맞다. 김정훈이었어요. 김정훈? 지호는 생각했다. 김덕수. 그리고 김정훈. 설마. 사장님, 그분 짐 같은 거 맡아두신 게 있나요? 짐요? 방에 가방 하나 놔두고 갔는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이 난색을 표했다. 그건 남의 물건인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 마을 노인분을 괴롭히고 있어서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고. 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3층 302호. 여기가 그분 방이에요. 사장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잠깐만요. 지호가 가방을 열어봤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지? 사진 중에 김덕수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그리고 그중 한 장에는 김덕수와 함께 찍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사진 뒤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정훈이 7살 때. 지호의 숨이 턱 막혔다. 김정훈. 김덕수의 아들. 그럼 정훈은 이민수의 아들이 아니라 김덕수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40년 전 살인사건의 진범의 아들, 지호는 더 뒤져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복수 계획서. 1단계 한상욱을 찾아 진실을 캐낸다. 2단계 아버지의 죄를 한상욱에게 뒤집어 씌운다. 3단계 한상욱을 제거한다. 지호의 손이 떨렸다. 제거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지호는 급히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호가 복수 계획서를 보여줬다. 이런 일이. 사장이 놀라며 소리쳤다. 지호는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안 잡힌다. 이상하네, 왜 신호가. 그때였다. 끽. 문이 열리는 소리. 뭘 하고 계신 거죠? 정훈이. 아니, 김정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들려 있었다. 당신들. 본다면 안 될 걸 봤군요. 여인숙 3층 복도. 김정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손에 든 건 작은 칼이었다. 뒤로 물러나세요. 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지호와 여인숙 사장은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훈이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정체요?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복수 계획서를 집어들었다. 이걸 봤군요. 참, 곤란합니다. 당신, 김덕수의 아들이죠? 정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김정훈, 김덕수의 외아들. 그럼, 왜 이민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거짓말? 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훈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가 이민수의 양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이에요? 40년 전 아버지 김덕수가 이민수를 죽인 후에 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민수의 재산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유언장을 위조했죠. 유언장 위조? 네. 이민수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양아들인 정훈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 정훈이 쓴웃음을 지었다. 물론 그때는 정훈이라는 양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이민수의 양아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호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김덕수의 친아들이면서 이민수의 양아들이기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까지 아버지가 이민수를 죽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20년 전에 알게 됐다고요? 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실토했거든요.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민수를 죽였다고. 그리고 한상욱이 그걸 봤다고. 여인숙 사장이 떨며 물었다. 그럼 왜 복수를 하려는 거죠? 당신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정훈이 사장을 노려봤다. 잘못?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요? 당연하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닥쳐요. 정훈이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 주먹을 쥐었다. 이민수. 그놈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호가 물었다. 정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이민수는 마을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장이던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발견한 거죠. 공금 횡령? 네. 몇 년간 수천만 원을. 그래서 아버지가 추궁한 겁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민수는 오히려 아버지를 협박했어요.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지호는 놀랐다. 그런 일이.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였어요. 정훈이 눈물을 흘렸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민수가 먼저 아버지를 공격했고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호가 말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죠. 정당방위라면. 신고. 정훈이 비웃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한상욱. 그놈 때문에 더 복잡해진 거예요. 정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한상욱이 현장을 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위협받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정훈이 소리쳤다. 한상욱은 이민수와 한패였어요. 지호의 눈이 커졌다. 한패라고요? 네. 공금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던 거예요. 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당시 은행 거래 내역. 서류를 보니 한상욱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한상욱은 이민수가 죽은 후에 그 돈을 혼자 차지한 거예요. 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노인이 거짓말을 한 건가? 그래서 정훈이 칼을 들어 보였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진짜 악인들을 처벌하려는 겁니다. 처벌? 한상욱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거예요. 여인숙 사장이 비명을 질렀다. 살인은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정훈이 웃었다. 40년 동안 아버지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훈이 지호를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이 방해하는군요.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진실? 이제 알았잖아요. 정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한상욱은 40년 전부터 악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였다. 삐용삐용삐용.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정훈이 창문으로 달려가 내려다봤다. 경찰차 2대가 여인숙 앞에 서 있었다. 누가 신고한 거지? 정훈이 당황했다. 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하지만 정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상욱부터 처리하고 나면. 정훈이 칼을 꽉 쥐고 문으로 향했다. 멈춰요. 지호가 정훈을 막아섰다. 비켜. 안 돼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쾅, 쾅, 쾅.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정훈이 지호를 밀쳐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악. 3층에서 뛰어내린 정훈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일어났다. 다친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다. 정훈은 절뚝거리며 한상욱의 집 쪽으로 향했다. 안 돼. 지호가 창문으로 소리쳤다. 할아버지, 위험해요. 하지만 정훈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끝까지 복수를 하려는 거다. 오후 4시 30분. 한상욱의 집. 노인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지호가 정훈의 정체를 확인하러 간 후부터 계속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때였다. 쿵, 쿵, 쿵.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 한상욱. 나와. 정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랐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문 열어. 이제 그만 끝내자. 노인의 온몸이 떨렸다. 지호는 어디 갔지? 한상욱. 들리잖아. 나와서 내 죄를 인정해. 쾅,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까지 들렸다. 노인은 뒷문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끽. 결국 앞문이 열렸다. 정훈이 들어왔다.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드디어 만났군. 정훈이 차갑게 말했다. 너는 대체 누구야? 노인이 떨며 물었다. 누구냐고? 정훈이 웃었다. 김덕수의 아들이다. 김덕수의 아들.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내가 40년 동안 속여온 그 김덕수의 아들. 정훈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아버지가 왜 이민수를 죽였는지 아냐? 나는 몰라. 그냥 봤을 뿐이야. 거짓말. 정훈이 소리쳤다. 너도 공범이었잖아. 이민수와 함께 마을 공금을 훔쳤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이것도 거짓말이냐? 정훈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던졌다. 내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왔잖아. 40년 전에. 노인이 서류를 봤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는데? 김덕수가 했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이민수를 죽인 후에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무슨 소리야?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면서 내 명의로 돈을 넣어둔 거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정훈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나는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
40년 동안 그대로 놔뒀어. 노인이 벽장을 열었다.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봐, 봐. 2천만 원 그대로 있어. 이자까지 붙어서. 정훈이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40년 전 입금된 돈이 그대로 있었다. 이, 이럴 리가. 내 아버지는 이민수를 죽이고 나서 나까지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어.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40년 동안 나는 그 돈 때문에 마을에서 고립되어 살았어. 모두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민수의 횡령을 발견해서 횡령?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민수는 깨끗한 사람이었어. 오히려 내 아버지가 뭐라고? 내 아버지 김덕수가 마을 공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몇 년 동안 정훈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거짓말. 이민수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김덕수에게 추궁했고 노인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김덕수는 이민수를 부른 거야. 돈 얘기를 하자고.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정훈이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40년 후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술 마시고 실토한 거 아니야? 노인의 말에 정훈이 멈췄다. 맞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울면서 말했었다. 이민수, 미안해.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공금. 공금만 숨기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정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이민수를 죽이고 나서 모든 죄를 이민수에게 뒤집어 씌웠어.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정훈이 주저앉았다. 4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때였다. 할아버지. 지호가 뛰어들어왔다. 뒤에는 경찰도 함께. 정훈. 손들어. 경찰이 총을 겨눴다. 하지만 정훈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아버지가 악인이었다고. 정훈이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한 일은 뭐야? 지호가 정훈을 바라봤다. 복수를 다짐하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 있었다. 정훈 씨,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고. 정훈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었어. 경찰이 정훈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정훈 씨 체포합니다. 협박죄와 주거침입죄, 그리고 됐어. 정훈이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 정훈이 끌려가면서 노인을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정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같은 날 저녁 8시. 지호와 노인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힘들었겠어요. 4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도 죄가 있어. 무슨 죄요? 진실을 말하지 않은 죄. 겁이 나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핑계댔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이민수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고 정훈이 같은 사람만 더 생겨났어. 지호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고? 네. 경찰에게 모든 걸 증언하세요. 40년 전 진실을. 노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구나. 그리고 정훈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정훈에게? 네. 그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잘못된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역이 보였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고. 정말? 지호가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할아버지도 자유로우세요. 하지만 지호는 아직 몰랐다.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걸. 정훈이 마지막으로 숨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5시. 무정역. 지호는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일로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이다. 정말 끝난 걸까? 정우는 체포됐고 노인은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증언할 예정이었다. 40년 된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지호는 어젯밤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정훈이 마지막에 보인 반응. 너무 쉽게 포기했다. 그렇게 복수에 집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칙칙폭폭 새벽 화물열차가 지나갔다. 역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지호가 담배를 피우려던 그때였다. 지호 씨.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정훈이었다. 당신. 어떻게? 정훈은 어젯밤과 달라 보였다. 차분하고 어딘가 결연한 표정이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다고요? 어떻게? 보석으로요. 협박죄 정도로는 구속까지는 안 되더군요. 정훈이 천천히 지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할 일이 남아 있어서요. 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할 일? 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훈이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젯밤과 전혀 달랐다. 지호 씨. 제가 어제 한상욱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뭐, 아버지가 악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건 연기였어요. 지호의 눈이 커졌다. 연기라고요? 네. 한상욱의 진술을 녹음하려고. 녹음기에서 소리가 나왔다. 내 아버지 김덕수가 마을 공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이민수가 그걸 발견한 거야.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제 한상욱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증거가 생겼군요. 지호는 혼란스러웠다. 거짓 증언? 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확인했습니다. 40년 전 사건 기록을. 정훈이 서류를 꺼냈다. 이민수는 정말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어요. 증거도 있고. 그럼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그뿐만 아닙니다. 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한상욱은 이민수와 공범이었어요. 진짜로. 지호가 서류를 봤다. 40년 전 경찰 수사 기록이었다. 이민수와 한상욱, 마을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 중. 이민수 사망으로 수사 중단. 이게 진짜예요? 네. 한상욱은 이민수가 죽은 후에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거죠. 정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되살아났다. 우리 아버지를 악인으로 만들어서. 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대체 뭐가 진실이지? 하지만 할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은 그것도 이민수가 한상욱 명의로 빼둔 돈이에요. 횡령한 공금을. 정훈이 은행 기록을 더 보여줬다. 이민수가 죽기 전에 여러 명의로 나누어 저축해뒀거든요. 나중에 찾으려고. 그럼 한상욱은 그 돈을 찾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공범인 건 변하지 않죠. 지호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럼 김덕수 씨는 정말 정당방위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이민수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때였다. 끽. 역 입구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한상욱 노인이 나타났다. 지호야. 너 여기 있었구나.
노인이 다가오다가 정훈을 봤다. 너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상욱 씨. 정훈이 차갑게 인사했다. 경찰서 가시는 길인가요? 증언하러.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 좋은 타이밍이군요. 정훈이 녹음기를 보여줬다. 어제 당신이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어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40년 전 수사 기록도 찾았고요. 정훈이 서류를 펼쳤다. 이민수와 함께 공금을 횡령한 것도 다 나와 있네요. 노인이 뒷걸음질 쳤다. 그건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정훈이 한 걸음씩 노인에게 다가갔다. 40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악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 했군요. 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다. 잠깐만요. 진정하고. 비켜요, 지호 씨. 정훈이 지호를 밀쳤다.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요. 노인이 떨며 말했다. 정훈아, 들어봐. 사실은 뭐예요? 나도 피해자야. 이민수가 나를 협박한 거야. 또 거짓말이군요. 정훈이 냉소했다. 40년 동안 거짓말만 해왔으면서. 그때였다. 칙칙폭폭.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 7시 20분 정규열차. 한상욱 씨. 정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정말로 모든 게 기억나지 않나요? 뭐가? 40년 전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만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야? 정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이건 40년 전 그날 밤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김덕수, 이민수, 그리고 한상욱. 하지만 이상한 건 한상욱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진 속에서 한상욱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둔기를. 이제 기억나시나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진짜 살인자라는 걸. 오전 7시 20분. 칙칙폭폭.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아무도 기차를 신경 쓰지 않았다. 노인 한상욱이 사진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건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숨겨두신 거였어요. 정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사진 속의 한상욱은 분명히 둔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김덕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40년 전 그날 밤. 정훈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민수와 당신은 공금 횡령이 발각될까봐 우리 아버지를 없애려고 했죠.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했거든요. 정훈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그래서 이민수가 먼저 죽었고, 당신은 혼자 남게 됐죠. 쉬익. 기차가 완전히 멈췄다. 하지만 아무도 타지도 내리지도 않았다. 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이 계속 바뀐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정훈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았죠. 끝까지. 멈춰. 노인이 소리쳤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왜요? 진실이 무서우세요? 진실? 노인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광기에 가까웠다. 내가 진실을 안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변했다. 40년 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내가 죽였어. 지호가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김덕수도. 이민수도. 내가 죽였어. 노인이 웃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야.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공금 횡령. 그런 거 없었어. 노인이 두 주먹을 쥐었다. 그건 김덕수가 나중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날 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너희 아버지가 내 여동생을 죽였거든. 정훈과 지호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여동생? 응.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20살짜리 여동생.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덕수가 술에 취해서 사고를 냈어. 차로 치여서. 그럼. 하지만 김덕수는 도망갔어. 그리고 이민수를 매수해서 증언을 조작했지.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여동생은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됐어. 범인은 미궁이고 정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런 일이 40년 전 그날 밤 노인이 계속 말했다. 나는 김덕수와 이민수를 불러냈어. 진실을 고백하라고. 그래서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를 협박했어.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고. 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여동생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삐익. 기차 출발 신호음이 울렸다. 처음에는 이민수만 죽이려고 했어. 노인이 계속했다. 하지만 김덕수가 방해했어. 그래서 둘 다 죽이게 됐지. 정훈이 주저앉았다. 그럼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악인이었어. 내 여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살아왔거든. 노인이 정훈을 바라봤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뭐가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노인이 사진을 찢어버렸다. 40년 동안 나는 그걸 깨달았어. 지호가 나섰다. 그럼 이제 경찰에. 아니.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노인이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다. 기차가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지호가 달려갔다. 노인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40년 만에 진짜 미소였다. 지호야.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마지막에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할아버지. 칙칙폭폭.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노인이 안 돼. 지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은 달려오는 기차 앞으로. 끼익. 급제동 소리가 역사를 가득 메웠다. 1시간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역 앞에 몰려 있었다. 지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정훈도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지호 씨.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제가 복수에 눈이 멀어서. 할아버지를. 지호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던 것 같아요. 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40년 동안 혼자 견뎌온 죄책감. 이제 끝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훈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긴요? 아버지도 악인이고 할아버지도 살인자고. 그럼 우리는? 지호가 정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우리예요. 네.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는 아니잖아요. 지호가 정훈을 바라봤다. 당신도, 할아버지도, 결국은 피해자였어요. 피해자? 네.
40년 전 그 비극의 피해자들. 일주일 후, 무정역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지호는 여전히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기차를 바라봤다.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구나. 떠나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무거운 이야기를. 지호 씨.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정훈이었다. 정훈 씨. 웬일이세요? 인사차 왔어요. 인사요? 이 마을을 떠나려고요. 지호가 놀랐다. 어디로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정훈이 가방을 들어 보였다. 일주일 전과 같은 낡은 가방이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으면 자꾸 그날 일이 생각날 테니까. 네. 그리고 정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할아버지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전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지호가 미소를 지었다. 네. 전해드릴게요. 칙칙폭폭. 정훈이 탈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럼. 잘 지내세요. 네. 정훈 씨도. 정훈이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다. 쉬익. 기차가 출발했다. 지호는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호는 한상욱 노인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지호가 맡기로 했다. 연고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혼자 살았구나.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노인이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서랍을 정리하던 지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편지 한 통. 봉투에는 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나에게. 지호가 편지를 열어봤다. 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게 끝났겠구나.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어. 여동생을 위한 정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난 그냥 화가 났던 거야, 억울했던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을 죽였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다만 안타까운 건 김덕수의 아들까지 내 죄 때문에 고통받게 된 거야. 복수는 정말로 복수를 낳더구나. 지호야, 너는 다르게 살아.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미움받지도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소중한 일이야. 마지막으로 여동생 무덤에 꽃 한 송이만 놓아줘. 40년 만에 형이 찾아간다고 전해줘. 고마웠어. 한상욱. 지호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울었다. 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위해서.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지만 이제 끝났다. 지호는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역이 보였다. 오늘도 기차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 떠나고 돌아오고 지나가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도 내 이야기를 써가고 있고. 지호가 미소를 지었다. 40년 된 비극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6개월 후 무정역에는 새로운 역무원이 왔다. 지호는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 더 큰 역으로. 하지만 가끔 무정역을 지나는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날 때면 창밖으로 한상욱 노인의 집을 바라본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좋다. 지호는 생각한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정훈도 가끔 안부를 전해온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그게 맞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니까. 칙칙폭폭. 기차는 계속 달린다. 새로운 역으로 새로운 이야기로.